이 기업 들어보셨나요?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내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줄여서 비트마인이에요. 비트마인은 뉴욕 증권거래소 계열 NYSE 아메리칸에 상장된 채굴 운영 기업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채굴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신 중이죠. 비트마인은 채굴로 번 돈을 그냥 이익으로 남기는 대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디지털 자산 비축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굴하는 투자 회사로 바뀐 겁니다. 이 회사의 CEO 조나단 베이츠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략을 선포했죠. 바로 The Alchemy of 5%, 즉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기준 비트마인은 약 324만 개의 이더리움, 약 134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 공급량의 약 2.7%, 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 전략의 배후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리, 월가의 대표적인 크립토 낙관론자이자 펀드스트라티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는 2025년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하면서 이 거대한 이더리움 비축 전략을 직접 주도하고 있죠. 비트마인의 기존 사업은 단순했습니다. 텍사스와 트리니다드에 채굴 센터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캐고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현금 흐름용, 이더리움 매집은 가치 성장용, 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비트마인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몰입식 냉각 기술입니다. 채굴기를 절연 유체 속에 담가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이죠. 이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장비 수명도 길어집니다. 특히 방암기 이후 수익성이 떨어진 채굴 시장에서는 이 기술이 생존 기술로 불릴 정도예요. 다만 이 냉각 기술이 100% 비트마인 독자 기술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GRC, Submer, Liquid Stack 같은 글로벌 냉각 업체들의 솔루션과 자체 시스템이 혼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죠. 즉 기술력의 일부는 외부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마인의 시가총액은 약 136억 달러 수준, 주당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89달러, 주가순자산 비율은 수십 배에 달합니다. 즉 회사의 실질 자산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주가인 셈이죠.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이더리움 ETF의 레버리지 버전으로 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비트마인은 몇 배로 오르고 내리면 몇 배로 떨어지니까요. 물론 이런 전략에는 리스크도 큽니다. 이더리움을 사들이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트마인은 꾸준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2025년 7월에는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희석 리스크입니다. 회사가 돈을 더 모을수록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의 변수는 규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의 공시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가 본격화되면 비트마인 같은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은 사업 구조를 일부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에 베팅한 금융회사이자 채굴 기술을 내세운 IT 기업이에요. 하나는 거대한 꿈, 다른 하나는 높은 리스크.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주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되겠다는 그 대담한 비전 때문이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고 디파이, NFT, AI 기반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비트마인은 그 성장의 레버리지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트마인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미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가를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변수는 이겁니다. 첫째, 이더리움 가격의 추세. 둘째, 유상증자 없는 6개월. 셋째, 이더리움 보유량의 꾸준한 증가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비트마인은 다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고위험 성장주입니다. 시장 심리가 꺾이면 기대감으로 쌓아 올린 거품은 한순간에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5%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기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리스크의 사례일까요? 저는 일단 이 거대한 야망에 한 번쯤은 올라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게 제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